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2월 16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코스피가 어제 하락폭을 다 만회하면서 이틀 만에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시효과에도 상승이 나오면서 종가가 거의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정말 오늘과 같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만 있다면 주식이 참 재밌을 것 같죠. 그래서 코스피가 2% 가까운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2.5% 급등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종가가 최고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 V자 반등이네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코스피 내에서는 KB금융을 제외하고 전 종목이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상승폭도 2%, 4%, 6%. 여기 있는 종목들은 시총 20조 원 이상이 되는 종목들인데 모든 업종들이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 있던 하루였었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CJENM 이 종목을 제외하고 전 종목이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에코프로가 12% 가까운 급등이 나왔고, 게임주, 2차전지 소재 기업들, 또 엔터 기업까지 모두 마찬가지로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자, 오늘 외국인은 큰 변동성은 없었어요. 248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굉장히 적은 금액이었고, 반대로 기관이 9천억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제 순매도 규모를 오늘 다 만회하면서 아주 양호한 수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가 중심이라는 것이 썩 달갑지는 않네요. 또 코스닥은, 자, 반대로 코스닥 쪽에서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많이 붙었었고 기관도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둘 다 모두 1,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는 큰 상승이 나왔던 LG에너지솔루션,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규모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기아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외국인이 550억, 과거와 비교해봐도 굉장히 많은 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급등이 났던 에코프로를 보면 반대로 외국인은 많은 순매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기관만 나홀로 소폭의 순매수가 있었지만 오늘 12%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개인들의 시장가 매수, 적극적인 매수가 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이라면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구간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LG에너지솔루션, 현대제철. 우선 자동차 관련주가 포함이 되어 있고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철강기업, 많은 업종들이 골고루 포진해 있네요. 또 기관을 보면 기관도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미국 증시가 한 차례 또 안정된 모습이 나왔어요. S&P 500이 0.3%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나스닥은 0.9%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일부 조정이 나온 뒤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이 나왔고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틀 동안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견조한 모습이 나왔고 그게 오늘 국내 증시로 연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국내 증시는 전날에 생각보다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락분까지 오늘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큰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 니케이 증시를 보면, 자, 니케이도 0.7%, 대만도 0.9%, 그리고 상해지수도 0.7%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나스닥 선물지수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아시아 시장 흐름이라든지 하루 만에 시장이 조금은 반전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 증시가 다른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우선 이렇게 나오는 배경 중에 하나는 미국 증시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부정적인 CPI 지수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연속으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결국 국내 증시도 따라가는 흐름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굉장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재료가 나왔어요. 여기 기사 타이틀을 보면 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무려 3%나 폭증했다는 의미 있는 타이틀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 미국 상무부에서 1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었는데 전월보다 무려 3%가 증가했어요. 이거는 지난 21년 3월달, 이때 이후로 거의 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었고 또 월가에서 예상했던 전망치보다도 무려 1.1%를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미국의 경제 성장, GDP에 있어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개인 소비예요. 반대로 대한민국은 수출이죠. 자, 그래서 소매 판매가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 소비가 증가했고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쁘지 않다. 그걸 나타내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와 같은 기사가 만약 작년 여름쯤에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오늘처럼 주가에 상승이 나왔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급락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시점의 차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려본다면 지금 금리 인상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끝무렵까지 왔다고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금리 인상 한 번 더 할지 안 할지 그런 예상들이 난무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끝무렵에 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고 반면에 작년 여름쯤 이 정도 되었을 때 만약 소매 판매가 3% 급증했다면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할 것이고 금리 인상의 시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들이 시장이 많이 녹아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기사 타이틀은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작년 22년에는 금리 인상 키워드가 시장을 지배했었다면 그게 작년 4분기쯤 되면서 경기 침체 쪽으로 키워드가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주가도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주가의 급락이 나왔던 것이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면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얕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어쩌면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마저 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별다른 좋은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찾아갈 것이고 그런 점들을 우리가 고민해 봤을 때는 과거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면 상당히 주가에는 부정적이었겠지만 금리 인상의 종착지가 다가온 시점에서는 경기 침체가 얕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어제 물가가 생각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과는 별개로 주가의 상승을 불러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을 비롯해서 아시아 시장까지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최근에 챗 GPT와 관련해서 수차례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어제 한 대학교의 학술 발표회에서 박정호 SK 하이닉스 부회장이 인공지능 챗봇으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직접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께서 이런 언급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필히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 지금 많은 기업들이 챗봇 서비스에 뛰어들었고 앞으로 이 챗봇 서비스가 반도체 수요를 불러올 수 있는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애널리스트의 말보다도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훨씬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단순히 AI 챗봇이 너무 많이 상승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시장의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올 한 해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하고 네이버도 동맹을 맺었고 AI 세계대전 참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이런 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한 번씩 반짝 뜨는 그런 테마가 아닌 것 같고 저도 최근에 챗 GPT를 한번 활용을 해봤었거든요. 실제로 한번 활용을 해보니까 왜 구글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지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했을 때는 또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챗 GPT는 내 생각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와 관련된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또 핵심적인 내용들만 이렇게 간추려서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용했던 저로서도 구글이 위협받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산업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거기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진보할수록 내용은 어려진다고 해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산업이 계속 발전이 된다면 전통적인 제조업 산업보다는 이해하자면 머리가 더 아플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한 번쯤은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도 간헐적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산업이 발전이 되고 새로운 산업이 나오게 된다면 반도체 수요는 또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크게 세 개 시점으로 분류를 해보면 2000년에서 2010년까지 이때는 PC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 D램 반도체 수요가 대다수였다면 2010년부터는 모바일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면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를 하면서 드론, UAM, 메타버스
등등 다양한 산업에 들어가는 D램의 수요도 크게 증가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하이닉스 부회장이 언급을 했던 대로 AI 반도체가 증가함에 따라서 D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여기서 한 번 더 또 퀀텀 점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수요는 매년 증가해 왔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 보면 D램 공급 과잉률을 보면 그 수요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재고 조정이 한창 진행 중이고, 이렇게 AI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면 빠르게 또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걸 대비하는 한 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매수했던 매수 평단가까지 온다고 해서 섣불리 종목을 던져버리는 그런 행동은 자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공급은 재고 조정 중이고, 또 SK 하이닉스의 부회장의 의견대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이런 언급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급은 줄이고 있고, 이렇게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또 지난 2020년과 21년처럼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항상 최근 기사들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올해만큼은 반도체가 꽃을 피울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